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AI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잘 연결, 융합하기가 중요한데, 오늘은 웹3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래서 AI 투자 100조 되고, AI 수석도 새롭게 여러분 뉴스 통해서 저도 잘 아는 분이 수석이 돼서 또 많이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2.0에서 AI 크립토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좀 플레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웹3에 대한 부분도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분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 채널에서 앞에서 다른 영상 통해서 있었는데, 오늘은 그 바턴이 좀 이어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게 있었다면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많은 웨이브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최신 뉴스이긴 한데요. 지금 워낙 핀테크 업체, 그리고 은행연합회,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자산, 네이티브한 새 파트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웹3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바라봤을 때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많이 기존은 우리나라가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돼? USDT나 서클이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될까라는 논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컨텐츠라든지 제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는 분명히 역할이 있지 않을까. 물론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중간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또 반드시 또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원화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원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에서 1대1로 같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고요. 결제 기능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에서 온라인 결제와 송금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대한 결제에 연결되는 가장 큰 수혜가 시장에서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중국 출장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결제할 게 있었는데, 사실은 알리페이, 위치페이를 연동해야 될까 했었는데, 재밌게도 제가 카카오페이로 하니까 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수료가 있지만, 물론 현재는 카카오페이하고 알리페이, 위치페이 연동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머지 않는 날에 이런 카카오페이 이제 간편 결제했을 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간편 결제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또 자산 관리를 빼놓을 수 없죠. 사실은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관리가 가능할 수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는 사실은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실제 흔히 페이코인이라고 해서 다날에서 했었던 그쪽이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아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워낙 프로젝트에 손자 프로젝트가 손자 회사가 하겠다는 것도 있고, DSRV에서 이제 최근에 저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DSRV에서 외국 싱가포르 달러 연동되는 것도 있었고, 은행연합회에서 일종의 오픈 블록체인 DID에서도 은행 NHA 뱅크, NH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핀테크 업체에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고, 은행에서 이번에 오픈 블록체인 DID에서 스테이블 연합회가 생겼잖아요. 그 안에서 은행 중심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DSRV처럼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네이티브하게 하는 이 플레이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연동되는 게 있고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CBDC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파트에서 연결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핀테크,
그리고 기존 금융권,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또 CBDC 이렇게 보시면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도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나중에 뭐 중앙화된 거래소지만 또 약간 프레이트를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고요. 협력 기업 통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페이먼트 쪽에서나 간편 결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융합할지. 그래서 아마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지금 AI와 더불어 가장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라서 오늘은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 여러분들 기술적 과제 및 해결 방안을 물론 되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기술적 과제 및 해결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죠. 그래서 실명 거래 인프라하고 Know Your Customer라는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해야 돼서 거래 추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기존 리거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요즘 또 블록체인 쪽에서도 워낙 아시겠지만 토큰 코인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자금 세탁 관점에서 크로스보더 관점에서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더 중요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코드 보안 쪽이라든지 다중 설명 시스템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일부는 EVM 계열에서는 또 그렇게 실제 스테이블 코인, 특히 최근에 보면은 EVM 계열, 이더리움 계열, 아발란체 그런 폴리곤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경우 지금 보면은 좀 아발란체가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발란체도 또 EVM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보장할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예치금 투명성입니다. 제3자 감시하고 실시간 예치금 공개돼서 지급준비금처럼 예치금에 대한 투명성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들도 또 중요한 이슈고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익명성과 추적성의 균형을 맞춰서 뭐 GDPR이라는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그래서 사실은 뭐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몇 번 말씀드린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에서 뭐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스마트 컨트롤 안정성, 예치금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이게 네 가지가 기술적 과제 및 해결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제, 환경 및 한계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현행 법규가 많이 미비하죠. 왜냐면 이게 자금결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좀 많이 됐는데 거기에 안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은 얘기는 또 최근에 많이 부각이 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또 많이 법적인 게 또 많이 체계에 잡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CBDC는 좀 많이 약간 법적 체계에서 이번에 좀 들어와 있는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은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전망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요. 앞으로 일종의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혁신의 시나리오를 보면 뭐 해외 직구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해외 송금에 대한 효율화라든지 또 제가 꼭 강점을 드리고 싶은 거는 K-POP 한류 컨텐츠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집행이 제가 몇 번 했지만 뉴진스라든지 블랙핑크가 만약에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굿즈를 제가 볼 때 많은 있어요. 굳이 USDT 서클이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돼 라고 하는 데서 제가 꼭 얘기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컨텐츠가 있는 뭐 엣지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히 K-POP, K-컨텐츠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굿즈를 결제를 할 때 실제 뭐 BTS도 컴백했잖아요. BTS 아미 분들이 뭐 실제 굿즈를 결제할 때 꼭 USD 필요가 없죠. 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포인트가 된다 해서 글로벌 자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한류 콘텐츠 지원 이런 건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또 강한 게 방산 그리고 제조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기업에서 물론 제가 뭐 피지컬 AI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 이동뿐만 아니라 거기서 글로벌 페이먼트도 분명히 그게 경쟁력이 없는 사업에 연결할 때는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지만 이런 경쟁력이 있는 K 컨텐츠, K 제조에서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입 확산이면 조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존 금융권 아까 리거시 금융하고 법적 체계에 비해서는 금융권 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에서도 하지만 이제 기존 금융권, 은행하고 파트너십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 결제 인프라를 공유해서 그것들을 늘어날 거고요. 국제 네트워크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제휴라든지 그리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뭐 해외 쪽하고 얼마나 네트워크를 잘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연결과 융합을 누가 빨리 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중국, 미국,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대한 뭐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뭐 아시아 패시픽, 인디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효율성 있는 얼라이언스를 누가 잘 풀어나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규제를 유연화시켜서 샌드박스를 많이 한다든지 특별법을 마련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은 좀 플레이어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제도가 균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제도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과 제도가 밸런스가 필요해서 이번에 트럼프 2.0에서 얘기했던 AI 크립토, 트럼프 2.0 뒤에 페이팔 마피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정책도 수행하고 또한 그 생태계에서도 실제 딜리버리하는 또 사업체에서도 협력을 잘해서 글로벌 엣지 있게 좀 전달할 수 있고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한 인프라로 쓰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결론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희가 가져갈 필요가 있죠. 이런 컨텐츠, 딜리버리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 페이먼트 할 때도 글로벌의 경쟁력을 스위프트망 말고 우리가 기존 스위프트망 말고도 넌 스위프트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AI 얘기하다가 오늘은 제가 웹3 관련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컨텐츠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AI로 열심히 데이터에 대한 거 처리가 있는데 만약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대한 거래라고 할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는 분명히 이런 웹3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하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오픈 이노베이션 천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배입니다. 감사합니다.